자,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조선은 당시 중국에 세워졌던 한나라의 침입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는 여러 국가가 등장했는데요. 자, 그 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국가 체제를 갖추면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를 묶어서 우리는 흔히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세 나라의 성립과 관련해서 각각 건국신화가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다시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나라의 발전 과정을 그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요. 전성기란 어느 집단의 힘이 가장 강했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백제는 고구려의 왕자였던 온조가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지역에 세운 나라로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왜 백제가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을까요? 이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요. 자,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근초고왕입니다. 자, 이 근초고왕은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북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자, 여기 지도 보시면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에서 이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으로 영토를 넓혔다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이 초록색 화살표 보시면 중국 왕조와도 교류를 했고, 당시 외라고 불렸던 지금의 일본 외와도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자, 백제의 전성기였던 4세기의 지도 모습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자, 백제가 어떤 나라들과 교류했는지도 다시 한번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라는 나라를 떠나서 졸본에 세운 나라입니다. 자, 졸본은 여기 지도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후에 고구려는 국내성이란 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여기 국내성이란 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꾸준히 정복 활동을 벌여서 5세기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고구려의 진출 방향이 이 보라색 화살표로 나와 있죠. 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서쪽으로는 요동지역, 자, 여기 라오어 강이라는 강을 다른 말로 요하라고 하는데, 이 요하의 동쪽에 있다 해서 요동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요동지역을 차지하고, 자, 남쪽으로는 백제의 영역이었던 한강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어요. 자, 이 한강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한 모습 여러분들 지도에서 볼 수 있죠. 자, 그 뒤를 이은 장수왕은 광개토대왕 능비라는 것을 세워서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념했습니다. 자, 여기 광개토대왕 능비가 있는데, 자, 높이가 6.39m라고 합니다. 사람 크기랑 비교해 보면 엄청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고구려 사람들은 광개토대왕 능비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 큰 비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수업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볼 거고요. 자,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지금의 평양성으로 옮긴 후에 남쪽으로 더욱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자,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지도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신라는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지금의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5세기 초에 고구려가 힘이 강해져서 남쪽 지역으로 진출해 올 때 신라와 백제는 손을 잡고 고구려에 맞섰습니다. 이렇게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올 때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맞선 거예요. 자, 그러다 6세기에 이르러서 버풍왕은 남쪽으로는 낙동강을 넘어서 가야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고요. 뒤를 이은 진흥왕은 백제 연합군과 함께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한강 유역을 놓고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신라가 승리하여 결국 한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했습니다. 또 신라는 대가야를 흡수하고 결국에는 가야 연맹을 소멸시켰습니다. 여기 가야가 있던 자리를 신라가 차지한 모습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영토를 넓힌 신라의 진흥왕은 신라의 영토 경계를 알려주고자 4개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 4개의 비석 세웠다는 건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모습은 서울 북한산에 있는 신라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자, 과연 신라진흥왕은 이 순수비를 세운 다음에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백제, 고구려, 신라의 순서대로 삼국의 전성기를 살펴봤는데요. 자, 각각의 전성기를 그린 지도를 보면서 삼국의 전성기에 나타난 공통점을 한번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삼국과 주변 나라들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물을 보고 한번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다음 유물을 보고 한번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물은 고구려 무용총에 그려진 검은고의 모습입니다. 자, 검은고는 고구려에서 중국의 칠연금을 보고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다음 유물은 경주의 황남대총에서 나온 유리 제품들로 서역, 자, 옛 중국의 서쪽에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볼 유물은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인데요. 자, 고구려 사람과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의 모습이 저기 일본에 있는 고분 벽화에 그려져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의상이라는 유물인데요. 일본에는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의상이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자, 이 재료인 붉은 소나무는 일본에선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나는 품종입니다. 자, 이러한 삼국의 여러 문화유산을 보고 삼국과 주변 나라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삼국이 또 다른 나라들과 교류했던 내용을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